안녕하세요. 그레이입니다. 제가 지금 앞에 치아 하나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입을 가리려고 이모티콘을 쓰다 보니까 강아지 입이네요. 그래도 너무 개소리라고 듣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 심오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대처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드는요, 인간이 사랑을 한다는 건 나르시즘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나에게로 향하던 안테나를 너에게로 주파수를 맞추는 거죠. 나의 필요를 위해 노력하던 걸 너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너의 목마름이 나의 갈증보다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낀다는 거죠. 특히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동물적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적 본능조차 망각하는 악성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욕망의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자식마저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쓰는데 거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나르시시스트의 비중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비교될 만한 비중을 보이는 곳이 중국인데요. 한국과 중국의 문화의 공통점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가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르시시스트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어지간한 폭력 앞에선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사랑의 매라고 이렇게 미화시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엔 상처받고 기가 죽은 채로 고통받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좋은 부모, 좋은 가족을 만나는 것도 로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겠죠. 특히 그 부모가 나르시시스트 성향이 강할 경우 자녀가 성장을 하면서 가정을 꾸릴 즈음이면요, 본인들의 사회적 필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이때 존재감의 상실에 대한 불안까지 가중되어서 평범한 부모들도 자식에게 집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들은 자식을 넘어 자식의 배우자를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며느리의 능력이요, 며느리의 경제적 능력이 월등히 뛰어나면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세상 헌신적인 부모인 척하죠.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들의 기준에 그저 평범한 경우, 쉬운 얘기로 뭐 얻어먹을 것도 없을 것 같은 경우 예의상 보이는 친절조차 거부합니다. 이때요, 이 나르시시스트 부모의 자녀가 그래도 부모인데라는 유교적 윤리관에 빠져서 스스로 협력자가 되기를 자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자녀들은요, 그 자신도 나르시시스트 성향일 확률이 높죠. 특히나 골든차일드나 플라잉 몽키로 자랐다면 자신의 배우자에게 그냥 참으라고 토닥거리거나 희생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에이, 우리 엄마 그런 분 아니야. 왜 이렇게 삐딱하게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배우자의 고통이 과장되고 부풀려진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이들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부모들은요, 자신의 자녀나 다른 가족이 있을 때 그때의 태도와 며느리, 사위 경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앞뒤가 은근히 달라집니다. 이중성을 보이는 거죠. 문제는 이 은근하게 달라지는 게 사람 피를 말리죠. 게다가 아직 시부모의 실체를 모르는 신혼 초기에 흔히들 걸리는 착한 며느리병이죠. 착한 며느리가 되어보겠다고 내내 하면서 복종하다 걷잡을 수 없는 가스라이팅에 고통받고 갈수록 갈등이 커지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면요, 시모가 집에 와 있을 때 남편이 퇴근해서 왔습니다. 그럼 시모가 얼른 나서서 이야기하죠. 배고프지? 내가 밥 차려줄게 하고 불이 나게 식사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에요, 며느리에게 김치는 새로 썰어라, 국간 다시 봐라, 렌즈 돌려서 따뜻하게 해서 줘라, 이렇게 잔소리를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할 거였지만
자신이 입으로 저녁상을 다 차리죠. 그래놓고 남편이 씻고 나오면 시어머니 본인이 다 차린 것처럼 그렇게 생색을 냅니다. 그리고 애 봐주러 온다고 했을 때 괜찮다고 사양을 하는데도 굳이 와서는 남편 앞에선 갖은 집안일 다 해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며느리 와 있을 때 아기나 한 번씩 안아줄 뿐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간섭이나 합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손주라고 그닥 살뜰히 챙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을 땐 싱글벙글, 며느리와 있을 땐 무표정의 잔소리. 육아휴가가 끝나갈 즈음 걱정하는 며느리 앞에서요. 내 조카는 선생이라 육아휴직 3년 쓰는데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너도 참. 걱정하는 말이 아니라 며느리의 직장과 직업을 까내리는 거죠. 어머니 3년 육휴 쓰면 좋을 것도 없어요. 공백 길어지면 다시 복귀해서도 힘들고 돈도 2년은 무급이에요. 결국 저랑 같아요. 그럽니다. 그럼 아니라던데 하면서 끝까지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본심이 나오죠. 그래도 공무원이 낫지. 이 얘기를 꺼낸 것 자체가 며느리를 깎아내리고 싶어서 꺼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도 절대 자신이 아이를 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시모가 아이를 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에게 집중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리 챙겨줘도요 늘 부족하다고 투덜거립니다. 양육 도우미와 비교하면서 시어머니를 남만큼도 대접하지 않는다고 더 많은 페이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대체로 갈등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별것 아닌 걸로 그야말로 사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매번 감정을 건드리고 기를 죽이려고 하죠. 이런 나르시시스트 시모와 또 방어하거나 편들어주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이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때 배우자가 편을 들어주고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죠. 그런데 배우자는 평생 그렇게 살면서 길이 들었기 때문에 그걸 문제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이 시모가 앞과 뒤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 앞에서는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아이 손주 목욕시키고 아주 팔을 걷어붙입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들여다보면 이런 상황에서 놀면서 시어머니가 일하는 걸 구경할 며느리는 없습니다. 결국 말의 시작은 시모가 하지만 며느리가 제가 할 거예요 하고 나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요란하게 떠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하는 건 며느리인 거죠. 그런데요 이런 요란하게 떠드는 이 순간의 시각과 청각이요 감정으로 느낌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혹시 투덜거리거나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좀 너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시모가 며느리를 험담하고 서운하다고 하소연하면요 팔은 안으로 굽거든요. 아직은 부모가 안으로 굽는 팔이기 때문에 개입이 어렵습니다. 사실 뭔가 행동을 하는 건 며느리여야 합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잔소리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땐 나를 잡아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어머님 성격. 당신 어머니고 대놓고 무례하게는 안 하시기 때문에 나도 이제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만 가끔 선을 심하게 넘으시고 상처 주신다. 어머님의 말과 행동에 내가 너무 상처를 받는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이 말을 쓰는 건요 남편이 맞아 조금은 객관적으로 자신의 어머님을 자신의 엄마에 대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길을 트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머님이 대놓고는 말하지 않지만 돌려 말하거나 당신을 시켜서 말하거나 하지 않느냐. 나도 여자들 사이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돌려가게 하는 정도는 단번에 눈치를 챌 수 있고 그게 당신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도 누구의 생각에서 나온 얘기인지는 내가 알 수 있다. 문제는 그게 부부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정도가 되는 경우고 내 쪽에선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우리 관계를 지켜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사이에 금이 가도록 두고 볼 건지 잘 생각해서 결정해라. 어른이라 뭐라 말 안 하고 참았는데 이대로 참다가는 내가 터져서 인연이 끊길 것 같다. 당신은 남자라서 둔한다면 둔할 수 있지만 혹시 알더라도 엄마니까 알면서도 넘길 수 있겠지만 난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 미워하고 다시는 안 보게 될 것 같다. 그러니 앞으로는 어머니께 기분 나쁜 거는 기분 나쁘다고 싫은 건 싫다고 내가 그때그때 그러나 상냥하게 말을 할 테니 어머니가 나에 대해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일단 내 편을 들어줘라. 그래야 어머님이 나한테 똑같은 행동을 안 하시고 조심하실 거다. 어머니 편들면서 나보고 참으라고만 한다면 그 뒷감당도 당신이 해야 할 거다. 시모가 자꾸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애봐주러 와서 이것저것 잔소리하고 일 시키는 시모에게는요. 어머니 저 배고파요. 애봐주러 오셨으니까 저 밥 먹을 동안 애 좀 봐주세요. 저 밥 좀 먹겠습니다. 얘기하시고요. 며느리가 못 먹는 반찬 아들 주려고 해가지고 오셔서는 잔뜩 생색냅니다. 그럴 땐요. 내가 못 먹는 반찬 이야기하면서 어머니 저 해산물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해산물만 해오셨네요. 먹을 게 없어서 이따 애비나 줄게요. 저는 라면 꺼내서 라면 끓여 먹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요. 시어머니가 싫어하는 반찬 잔뜩 해서 드리세요. 또 직업이나 집안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한다면요. 공무원 남편 만날 걸 그랬나 봐요. 공무원 남편은 육아휴직 3년 받을 수 있다던데 그렇게 시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나 분명한 건 좀 부드럽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고 나면 특히나 나르시스트 성향의 시모는요. 지려고 안 하죠. 남편 붙잡고 울고 불면서 며느리가 네 가지가 있니 없니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럴 때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거 그대로 한 거라고 한번 뒤집으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바운더리 설정을 하면 오히려 선을 넘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시모였지만 아들을 결혼시키고 아들에 대한 애착이 며느리에 대한 질투로 튀어나오는 그런 시어머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 상태로 계속 갔단 며느리하고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고 내 아들이 곤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심하십니다. 그렇지만요. 나르시시스트 시모는 그 생각을 못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얘가 만만치 않은 거기 때문에 아들을 조정하려고 할 겁니다. 그럴 땐 이렇게 바운다리를 설정해주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이사가 가능하다면 물리적거리를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가 동의한다면 한동안 단절하는 게 가장 좋기도 하고요. 물론 초반에는 난리가 나고 주변에 친인척을 동원해서 비난도 거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잠잠해질 거예요. 그렇지만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먹잇감인 며느리지 않습니까? 생각날 때마다 후버링 할 겁니다. 아프다, 뭐 생일이다, 애들이 보고 싶다. 그럴 땐요. 남편이 원하면 아이는 두고 남편만 보내야 합니다. 아이까지 보내서 원하는 걸 채워주면 그 공격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아이에게도 분명히 이 나르시시스트 성향의 시모들은 아이 엄마, 며느리죠. 며느리를 흉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는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시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배우자에게 풀기 시작하면 그 끝은 하나밖에 없죠. 그것도 스트레스가 쌓일 대로 쌓여서 그야말로 모든 지옥을 맛본 후에 남편에게 거칠고 감정적으로 공격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배우자의 부모이기 때문에요. 시부모를 직접 지적하지 마시고 시부모의 말과 행동이 내게 주는 상처와 고통을 호소하셔야 합니다. 짜증이 아닌 하소연으로 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남편도 나르시시스트라면 그건 하소연도 필요 없다는 건 아시죠? 감사합니다. 궁금하면 유튜브에 댓글 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